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서진 시스템 관련해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는 뭐 지금 주요 이슈 나온 부분들이 이런 거죠. 미국의 ESS 계약, 지금 뭐 ESS 쪽이 굉장히 또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계속 뜰 거예요, 아마. ESS 쪽 같은 경우는.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력 케이블 쪽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AI 인프라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력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럼 시장은. 그럼 아마 이제 서지 시스템도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 모멘텀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뉴스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도 지금 뭐 그렇게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놓고 보면요. 2월 4일 날 거의 1조 9천억 원 정도 규모. 이게 굉장히 큰 규모죠. 예, 그 시총에 대비해서는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실적 둔화 국면에서 수주로 바닥을 점검하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해진 구간에서 장기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추정치 놓고 볼 때 ESS 매출이 2025년에 한 3,900원에서 2026년 올해죠. 7,200원 거의 2배 이상 뛰죠. 회복을 하고 2026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수준으로 정상화가 될 거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 베트남 쪽에 29만 평 생산기지, 전공정 내지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그치지가 않고 얘네들이 분기별 물량 증가와 함께 수익성 마진 정상화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움직이는 그 기보 자체나 제스처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네들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메탈 플랫폼 자체로 또 움직이는 거 부분들도 놓고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 시스템은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장도 좋고 시장이 좋을 때 또 이렇게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받쳐주게 되면은 이런 애들도 잘 가요. 이슈가 또 하나하나 크게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메탈 플랫폼. 가깝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단순히 금속 가공을 해주는 회사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이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그 산업용 장비 있죠. 그거를 정해진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납기 이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주는 제조 파트너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미 여기 뭐 적혀 있는 대로 벌써 얘네들이 국내 법인만 5개고 해외 법인이 19개 해가지고 총 24개의 계열사를 깔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객이 요구하면은 그에 맞는 생산 능력이나 납기, 안정, 뭐 품질,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운용 구조를 다 깔아놓고 거기에 맞게 프로세스를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프로세스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그걸 발판을 다 깔아둔 셈이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슈했던 부분도 이거죠. 베트남 29만 평. 이게 이제 뭐냐면은 베트남 29만 평 정도 이상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품 설비 내지화에서 제조 공정 수직 계열화를 강조를 해온 점이 결국엔 원가라든지 리드 타임,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재료가 결국엔 그거잖아요. 2월 4일에 확인됐던 게 1조 9천억 원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이잖아요. 이게 상대가 아직까지는 빈공개인 형태가 많더라도 규모 자체만 딱 놓고 보면요. 단기 실적 둔화와 별개로 물량이 이어질 여지를 만약에 보여주면서 시선이 다시 뭘로 됐습니까, 지금? 붙잡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만 이제 최근에 3일, 3일 날에 놓고 보면은 2차 전지 ESS 이 체인 전반에서 수급 변동성 확실히 지금 커져 있거든요. 2월 초 들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 모멘텀이랑 무관하게 주가가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계약 규모 자체가 좀 커요. 얘네 그 시총 대비해서는 너무 크게 들어왔죠. 1조 9천억인 부분들이면 얘네 그 매출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 섹터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도 이슈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그 섹터의 변동으로 이거를 과연 가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슈는 분명히 큰데 섹터는 또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해드릴 건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진 시스템의 사업 파트로만 딱 놓고 보면요, 결국엔 그거예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ESS, 이 관점에서 흐름이 굉장히 선명해요. 회사가 언급하는 축이 ESS 장비 반도체 그리고 장비, 전기차 이쪽 부품인데, 이 가운데 단기 민감도는 어느 쪽이에요? ESS 쪽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더 크게 걸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추정치에서도 2025년도에 여기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해놨는데, 연결 매출이 한 1조 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7억 원까지 낮아진 뒤에 2026년에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1조 한 5천억 원, 영업이익은 1,900억 원. 그러니까 2025년에 영업이익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영업이익 자체가. 회복이.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래가지고 그 회복의 중심은 결국에 뭐냐면은 이거죠. ESS. 이게 그 회복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놓고 보는 거고, ESS 매출이 25년도에 한 3,900억 원, 그리고 2026년 올해 한 7,200억 원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흐름도 놓고 보면은 올해 1분기가 한 1,300억 원 정도에서, 그리고 올해 4분기가 2,200억 원 정도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지금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결국에 분기별 실적 확인이 계속해서 좁혀진다라는 거죠. 분기별 실적 확인 체크 포인트가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간 안 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간 좀 실적에 대한 공백기를 깰 수 있을 만한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신호탄이 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베트남 생산 기지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아까도 이제 제가 여기 그 베트남 생산 기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엔 생산 라인도 고정비를 흡수를 하고 단가 경쟁력이 수익성으로 연계될 여지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수요가 약해지면요, 가동률이나 비용 부담도 수익성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 성격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딱 3가지로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앞으로 서진 시스템은 첫 번째는 뭐냐, 이 추가 수주 확인 여부죠. 이번 계약 이후에 추가 수주가 또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상화죠.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ESS 물량 증가가 추정치처럼 정상화로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동률 비용 관리. 수요 둔화가 길어질 때 가동률이나 비용 부담이 다시 커지지는 않는지. 이 3가지를 확인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아마 같은 뉴스라도 주가 평가는 확연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싸다 비싸다 이런 거를 거론할 자리가 아니라 아마 주가가 재평가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프레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뭐 좋다 보니까 뭘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워낙 이제 가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이제 그 다음 해드리는 말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성과 좀 내시라고 좀 도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성과 없으신 분들, 시장 좋은데 성과 없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셔가지고요, 또 좋은 성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